두 번째 사건의 키워드는 알몸 검거, 해경의 과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게 지난 8월에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후에 알몸으로 안마 시술소에서 붙잡힌 전직 해경 최모 씨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검찰이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건부터 좀 다시 짚어보죠. 해경 15 순경으로 재직하던 최모 씨가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경에 목포시 하당동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이 사건 앞서서 최 씨가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같이 음식을 먹다가 다투게 됐는데 오전 3시 20분경 화장실로 가는 여자친구를 뒤쫓아가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최 씨가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합니다. 그 뒤에 변기 쪽으로 여자친구를 옮겨놓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단순 기절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최 씨가 식당에 돌아가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여자친구를 결국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납니다. 여자친구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절했던 여자친구가 깨어나면 신고할까 두려워서 살해했다고 진술하면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예. 피해자 가족은 최 씨가 해양경찰이라 위험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피해자는 가족과 친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최 씨는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개전의 여지가 없다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체포됐을 때 있던 장소, 그러니까 안마 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검거가 됐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최 씨는, 이 가해자 최 씨는 이 여자친구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피해자의 유족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CCTV 범행 당시 상황에서 CCTV를 보면은 이 식당에 가기 전에 이 가해자 최 씨가 이 피해자 여성을 인근 숙박업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좀 저항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가는 몸짓이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직후에 여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화를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망까지 살해까지 한 것이 아닌가. 그 후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업소에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체포 당시에도 이제 안마 시술소에서 체포가 됐던 것을 보면 어떤 성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예전에도 어떤 문제는 없었던 것인가? 그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아닙니다만 유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최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지난해 1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SNS에서 초대남이라고 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글을 봅니다. 이 글을 보고 최 씨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병 검사지 등을 SNS 운영자들에게 보냅니다. 그 뒤에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모텔로 찾아가서는 성관계 영상이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하게 되는데 이 운영자들은 SNS에 성관계 영상을 게재하기 위해서 모집글을 올렸습니다. 즉 이들을 도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받았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자 이게 보면 지금 해양경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경찰로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임용되기 전에 지금 이 성범죄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를 오로지 형식적으로 보면은 과연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가? 그러면 임용 자격 요건 자체에는 미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법 8조에 따르면은 이 성폭력 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확정 후 3년 이내 이렇게 성폭력 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가 저지른 범행은 정보통신망법상 벌금형이거든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 임용 과정에는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최종 면접도 있는데 이 최종 면접에서 신원 조회를 해서 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범죄 전력 조회를 하면은 사실 음주 전력만 있다 하더라도 이자는 아무래도 시민 안전과 뭐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이 되긴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면 탈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의 범행은 음란물 유포 방조죄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자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신뢰도 이런 걸 낮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탈락 요건이 됨에도 예. 이자에 대한 신원 조회, 범죄 전력 조회가 누락이 된 것으로 좀 의심이 됩니다. 누락이 됐거나 좀 허술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일단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일단 구형을 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전력까지를 재판부가 좀 다 보게 될까요? 과거의 전력도 당연히 고려를 합니다만 사실 음란물 유포 방조가 형성고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다툼 끝에 살해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다툼 끝에 살해한 사건이라면 살인은 초범임으로 징역 15년 정도가 선고될 만한 사안이지만 이 사안은 다른 범행 발각을 우려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인의 양형 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보다 그 형이 더 중간 비난 동기 살인 유형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형이 권고되기도 하는데 계획적 살인 범행인데다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이라는 신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굳이 이전의 전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중한 형, 적어도 징역 30년 이상은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고 내용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